안녕하십니까. 예,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를 하는 바른시원합니다. 네, 이 사전 투표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. 예, 3월 9일 날 선거를 앞두고 주말에 이제 사전 투표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한 36.9%로 굉장히 사전 투표율이 높게 나온 거거든요. 2일차 동안. 그래서 전에 이제 그 대선, 19대 대선이나 뭐 22년, 20년 이제 그 21대 총선 이런 때보다도 아마 수치가 굉장히 더 높게 나오는 거죠. 그만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좀 관심이 많다라고 이제 좀 보여지고요. 사람들이 좀 이제 코로나 이런 확진이나 이런 걸 많이 받아서 또 추가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미리 이제 좀 사전 투표를 했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 그 썸네일에도 이제 보였지만 그 조금은 어떻게 보면 뭐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은 지금 1번 그 이재명 후보나 2번 그 윤석열 후보가 거의 이렇게 지지율 면에서는 좀 이제 될 확률이 높고 오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허경영 후보는 일단 기호 6번이죠. 근데 거의 아직은 뭐 이번 당선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힘든 그런 뭐 지지율이고요. 근데 그 공약이 좀 재미난 게 좀 많고, 좀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. 무슨 그, 공중부양을 한다. 뭐 대통령 후보인데, 약간은 이제 좀 기이한 면이 좀 많죠. 그리고 뭐 IQ가 430이다. 뭐 이런 얘기도 많고. 근데 좀 그런 거를 떠나서 이제 공약 부분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허경영식 공약을 한번 보면은, 뭐 일단 국회의원을 축소 100명 정도로 하고 뭐 돈을 안 준다. 그리고 이제 무보수 명예기구로 하겠다.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결혼하면 1억 원 정도의 이제 수당을 지급하겠다. 그리고 3번은 이제 출산 쪽 이제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이제 저출산이고 뭐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. 이게 이제 직장인한테도 굉장히 좀 이 출산이나 이런 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. 그런 부분.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사람들이 이제 노인 인구수가 증가하는데 노인들한테도 매월 그 수당을 좀 지급하겠다. 그리고 이건 좀 놀라운 건데 국민 배당금이라 해서 18세 이상 성인에게 모두 15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다.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이게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좀 뭐 꿈만 같은 얘기고 뭐 듣는 순간은 되게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게 가능하면은 뭐 일단 뭐 정치혁명은 뭐 제가 잘 모르겠고 뭐 돈을 준다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. 사람들 입장에서. 근데 이게 진짜 리저너블한 건지 합리적인 건지 판단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출산혁명 같은 경우를 한번 뭐 출산 때 한 5천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아이가 10살 될 때까지 이렇게 100만 원을 준다라는 그 공약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제가 한번 봤더니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요거인데 저희가 우리나라 현재 국가에서 이제 저출산과 관련된 이제 예산을 이제 쓰고 있는 게 한 43조 정도 되더라고요. 저출산 예산이 43조 되고 현재 이제 아이들 이제 출생 숫자를 보면은 이제 2020년에 한 27만 2천 명 정도, 27만 2천 명 정도, 요 정도의 지금 2천 명, 요 정도의 출산율이라는 거죠. 근데 계속 출산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좀 떨어지고 있죠. 이제 출산율 합계율이 2.82 가구당인 것 같은데 지금 가구당 0. 이제 결혼하면 0.84 정도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1명 이하로 지금 떨어진 거고 일단 2명 이상 낳아야지 이게 이분한 거잖아요. 이게 두 사람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데 지금 그거 이하로 또 떨어진 거고 거기다가 근데 좀 신기한 게 2030년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해놨는데 좀 약간 이제 뭐 늘어나게 뭐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늘리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뭐 늘어난다고는 좀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현재 국가는 한 43조 이렇게 저출산 비용을 사용한다. 근데 좀 놀라운 게 이 저출산 비용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출산에 관련된 어떤 그 지원,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저출산에 관련된 게 한 13조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 임대랑 융자더라고요. 이게 24조 정도, 25조 가깝죠. 이게 차지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뭐
주택담보나 이런 어떤 대출들,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뭐 저소득이나 이런 쪽 분들에게 나가는 그런 대출들이 저출산 예산에 이제 편성이 좀 돼 있다. 그래서 요 이제 그 기사 쓴 데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기사를 좀 쓰신 것 같고, 뭐 다른 교육에 지원되는 거나 보건복지, 문화예술, 관광 이런 데 지원되는 게 이렇게 각각 나눠져서 요 정도 된다. 그리고 요걸 다 합쳐보니까 한 43조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뭐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이 출산시 5천만 원이고, 그 다음에 아이가 10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씩 이제 준다는 그런 공약이었거든요. 이 이제 허경영 후보 공약이. 그래서 한번 이제 체크를 이렇게 한번 봤더니, 이게 이제 아까 나왔던 국가 예산, 국가 예산이고, 저출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13조 정도, 14조 정도 들어가고, 뭐 부동산 임대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요.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, 약간 이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다 측정을 해 놓은 거죠. 뭐 이제 문화예술 관광 뭐 이런 건 아마 뭐 다자녀나 이런 데 혜택을 주거나 뭐 이런 뭐 부분들일 것 같아요. 보건복지도 그렇고 교육 부분들, 산업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. 취업도 또 이제 저출산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좀 취업을 늘리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좀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겠다,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주거에 어떤 쪽으로 지원을 줘가지고 어떤 저금리, 그 이제 저리로 이제 융자나 이런 걸 줘서 좀 주택이나 이런 거를 좀 안정적으로 마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데, 생각보다 실질적인 이제 저출산 뭐 어떤 뭐 의료비나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, 아이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육아 그런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제외한다라고 하면, 다른 것들은 좀 이제 외부적인 부분이 직접 지원보다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 저출산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어야 되는 이제 뭐 문화예술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직접 비용으로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계산해 보니까, 우선 2020년이긴 하지만 출생아 수가 27만 2천 명이었고, 이제 아이가 우선적으로 이제 태어나면 이제 5천만 원을 준다라는 거죠. 그리고 10년간 이 아이들이 에게 매월 이제 100만 원씩 준다. 그러면 연간으로 치면은 1억 2천 정도를 주는 거잖아요. 1억 2천. 1억 2천 정도를. 죄송합니다. 그 연간으로 치면 1,200만 원이고 10년 동안 준다 그러면 이제 1억 2천을 주는 거죠.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그 공약에서 나온 대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주는 이제 출산금에 대한 예산은 요렇게 되죠. 요 출생아 수 곱하기 이제 5천만 원을 하니까 요 금액이 한 13조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. 이 정도 금액이 지금 나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, 그리고 10년간 이제 아동수당이라고 해야 되겠죠. 10년간 이 아동수당을 구하는 것은 이제 1억 2천 곱하기 이제 현재 이제 출생아를 곱하면 요 정도가 나오니까 한 32조 6천억 정도, 6,400억 정도가 나오는 거고, 그렇다 그러면 총 예산이 한 46조가 나와요. 46조 정도가 나오니까 한 3조 정도, 조금 한 3조가 좀 안 되겠죠. 한 2조 한 5천억 정도 차이가 날까요?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의 크게 차이는 안 난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실효성을 못 걷고 있다. 왜냐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아까 봤지만 이 그래프는 낮아지고 있고, 그러니까 지원이 어떻게 보면 이 실제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이 예산 지원이 뭐 아마 가정을 갖고 아이를 갖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지원금으로 예상이 돼요. 하지만 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태어났을 때 한 5천만 원 준다는 거는 이제 이 비용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아마 차량을 좀 바꿔야 될 거거든요. 아마 차량 같은 게 뭐 좀 아이 있고 그러면 뭐 SUV는 좀 큰 차가 필요하니까 뭐 그런 비용들이나 기타 다른 어떤 이제 뭐 부수적인 거, 아이 낳으면 또 살 게 많잖아요. 뭐 유모차도 사야 되고, 요즘 뭐 100만 원 훌쩍 넘겠죠. 100만 원 가까이 할 테고, 뭐 아이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 이제 요 정도를 됐다라고 보고, 또 매달 한 100만 원 정도 되면은 이제 요런 비용이,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 보내고 이런 비용들도 있잖아요. 뭐 거기다 이제 뭐 기저귀 사고 뭐 분유식 사고 그러는데, 한 이 정도 비용으로 하면은 그 정도가 좀 커버되지 않을까. 뭐 사람마다 편차는 다르겠지만, 그렇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정도의 지원이 된다 그러면 아이를 오히려 여기에 있는 이런 지원의 형태보다 낳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약간 제가 되게 특이했거든요. 이렇게 이상한 공약 많이 내고 이래가지고 사람 좀 뭐 특이하고, 무슨 지금 기억나는 게 뭐 저도 이제 뭔지 모르고 하늘공이라 그래서 뭐 그런 뭐 조직도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약간 뭐 종교단체 같은 느낌도 들고 좀 황당하고 좀 이런데, 생각보다 뭐 현재 지금 뭐 다른 분야는 또 모르겠습니다. 다른 어떤 분야들은 뭐 요 재원 어떻게 마련할지 모르겠지만, 이 출산 혁명이라고 했는데 이 출산 지원에 관련돼서는
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, 개인적으로.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출생아 수가 27만 2천 명 정도여서 그렇지, 만약에 이 정도 이제 지원금을 또 많이 주겠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좀 예산이 또 이제 또 너무 많이 늘어나겠죠. 예, 복잡한 부분이 생기는데, 그리고 요거 이제,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한번 볼게요. 여기는 이제 1년에 한 번에 이제 나가는 비용이잖아요. 한 번에 나가는 비용이고, 근데 요거 융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나중에 또 받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다 일단 소모성으로 나간다고 이제 보여지는데, 요거는 또 이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스프레드가 좀 되는 거잖아요. 그 이제 예산이 10년으로 분할돼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뭐 이 부분도 이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공약 선거 이제 포스터가 있더라고요. 뭐 그런 뭐 이 네이버에 보니까 공약에 대한 게 나오는데, 뭐 이런 아까 나왔던 여러 것들 있죠. 뭐 1억 원 지급하겠다. 뭐 매월 뭐 150만 원씩 이제 지급을 한다. 그리고 뭐 아이들 출산 5천만 원 나오고 육아수당에 10살까지 10만 원, 뭐 연애수당도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뭐 것들 나오는데,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재원 조달이 조금 이제 글자를 좀 작게 적어놨는데, 뭐 이렇게 해서 뭐 절감, 뭐 국가 예산, 뭐 절감 효과도 있고, 뭐 어떤 뭐 폐지를 하거나 막 이런 뭐 부서도 나오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, 우선적으로 재원 조달 방안이 4천조의 양적 완화를 하고, 거기다가 한국은행의 국가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 발행을 한다라고 해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, 지금 이제 채권 발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지금 현재 이제 10년물이거든요. 10년 채권 금리가 한 1.7% 되는 거죠. 당연히 이거보다는 비싸야지 시장에서 팔리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10년 뭐 국채가 몇 년짜리로 팔지 모르겠지만, 그러니까 이 재원을 이제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,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장에다 내다 팔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준다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 10년물로 하면 이제 2.647% 그 금리가 되는 거죠. 이거 주는 거. 그러면은 양적 완화를 양적 완화는 4천조 하고, 뭐 얼마나 담보채권 발행하는지 모르겠는데, 만약에 이 양적 완화를 이 국가 채권으로 발행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, 이제 아까 2.647이면은 요 정도의 이제 이자가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. 이 정도의 이자가 이제 나가야 되는 거니까. 네. 2.647이죠. 죄송합니다. 2.647. 네. 2.647이면 한 105조 정도 되네요. 예, 100조 정도의 이제 이자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이자가 이제 붙는 거니까, 국가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거든요. 2022년 예산으로 지금 측정되는 게. 그러면은 뭐 한 10% 좀 안 되겠죠. 예, 한 8% 정도 될까요?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이자, 이렇게 국가 예산의 정도의 한 이 정도가 더 붙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, 또 요거만이 아니라 또 뭐 재달 조원에서 뭐 요거는 이제 감축을 한다는데, 뭐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저도 뭐 자세하게 접근하기는 좀 힘든데, 좀 아무튼 양적 완화, 그리고 4천조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의 자산 시장에서 4천조가 희석이 된다라고 또 보는 것 같거든요. 그럼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부동산 가격이나 어떤 뭐 그런 우리나라 자체에 있던 어떤 자산 평가받을 그런 것들이, 금액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죠. 제일 먼저 뛸 건 당연히 이제 뭐 부동산이고, 예,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더 높아질 거라서, 결국은 이러면 진짜 더 투자 안 하면 더 힘든 거죠. 예, 어떤 자산 가치 있는 걸 보유 안 한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거고. 그래서 우리나라가 되게 좀 쉽지가 않을 거죠.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 베이스로 아마 또 이게 또 나가게 되기 때문에,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달러가 상승되거나 국가의 어떤 이런 좀 위기가 오거나 또 이러면은 뭐 이자 부분이 훨씬 더 이제 환율까지 겹쳐가지고 더 붙는 그런 일들이 아마 생길 것 같다. 예, 이런 생각이 들었고, 네, 오늘 좀 오늘 영상은 그냥 이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냥 혼자 좀 생각해보는 거라서, 뭐 요쪽 부분은 조금 이제 느낌이 좀 그래도 좀 충격적이었어요. 저도 계산하면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, 그래서 이제 좀 찾아본 게, 이 후보의 어떤 그 관련주 같은 게 있을까 해서 좀 봤는데, 이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꿈이 아니고, 대통령을 하고 이후에 이제 세계 통일을 하겠다라는 게 꿈이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그게 이제 저 어렸을 때, 초등학교 이럴 때 뭐 이렇게
꿈 같은 거 얘기할 때 뭐 아이들 중에 뭐 우주정복 뭐 그런 거 있었거든요. 예, 세계통일, 우주정복 이런 거 얘기하는 예, 초등학교 1, 2학년 생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. 근데 뭐 일단 얘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한다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그 지금 뭐 유엔 본부가 이제 세계 그런 그런 평화 유지를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적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겠다. 뭐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올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황당한 거죠. 뭐 어떻게 보면. 근데 뭐 이렇게 되면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되면 만약 해준다는 좋은 공약인 것 같고 뭐 이런 공약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래서 예, DMZ 그쪽에 지금 유엔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찾아봤던 기업이 이제 상용물산이라는데 여기를 이제 왜 찾게 됐냐면은 뭐 이제 보고서도 보겠지만 이 회사의 어떤 공장의 위치가 지금 여기 이제 파주 쪽 이제 이쪽에 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문점이거든요. 예, 판문점이 이쪽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 요 지도인데 이쪽이랑 이제 좀 가까운 지역의 이제 상장사인 거죠. 그래서 이 삼룡물산을 보니까 이쪽에 이제 카톤팩이라고 우유곽 같은 그 안에 음료를 담을 수 있는 이 종이, 코팅되어 있는 이 종이를 만드는 이런 회사예요. 카톤팩을 만드는 회사고, 이 회사가 아까 나왔던 대로 이제 파주에 대지가 한 지금 보니까 한 4만 평 되죠. 예. 4만 731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3.3으로 한번 제가 나눠 보니까 한 12만 평 정도 돼요. 12만 342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그 정도에 되는 이제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, 그러니까 뭐 저기에 이제 이전에 온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. 좀 너무 이렇게 좀 꿈 같은 게 자꾸 고리에 고리를 연결해서 가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고, 삼성물산은 한번 회사 보니까 뭐 시가총액은 한 953억 이 정도 되고 있고, 한 뭐 회사가 그래도 뭐 천천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우상향하는 예, 모습이죠. 예, 모습이고, 차트에서도 보면은 뭐 이때는 아마 뭐 이렇게 뭐 진짜 이게 아마 뭐 이슈가 아마 좀 있었을 것 같은데, 뭐 카톤팩에 이 회사에서 모멘토로 가져갈 거는 뭐 카톤팩으로 뭐 이제 친환경으로 해서 뭐 그런 쓰임이 많이 늘린다든가, 그래서 매출이 좀 는다거나, 아니면 이제 뭐 북한에 대한 평화적인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사가 조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인데, 뭐 이런 급등이나 이런 걸 좀 뺀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도 회사가 주가는 예, 120일 평균선 보면 좀 상승하고 있는 회사다 볼 수 있고, 그리고 뭐 매출 같은 부분, 예, 매출은 연간으로 보면은 뭐 비슷합니다. 예, 3개년, 최근 3개년은 비슷한 것 같고, 뭐 이익률도 한 20 정도, 예, 20억 정도 지금 나는 회사라서 뭐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재무제표나 이런 데서는 뭐큰 메리트를 느낄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고, 그냥 그 이슈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올 수 있는데, 이게는 아마 뭐 대선 끝날 때 다 되고 그래서 뭐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,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재미로 한번 찾아보게 된 거고, 의미는 그냥 이거였어요.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서 이게 아이들에 대한 이런 비용을 직접적으로 좀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면, 예,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정책적으로 있으면 좋겠다. 왜냐면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또 행정부처별로 또 들어가는 비용들, 관리에 대한 또 비용 이런 게 또 발생할 거거든요. 거기다 또 막 이렇게 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, 여기서 이제 뭐 페이퍼워크 같은 것도 다 필요하고, 또 이게 제대로 지원됐는지 이거에 대한 뭐 평가나 감시도 필요하고, 그렇게 하느니 직접적으로 이렇게 요 두 가지죠. 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정에다가 그냥 딱 일원화돼서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, 예,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뭐 영상이 조금, 예, 그리고 이게 정치 쪽 그런 거라서 좀 이제 어떤 뭐 이게 다 개인 성향들이 있어서 조금 뭐 영상을 좀 만들기는 좀 이제 애매할 것 같긴 한데, 뭐 그런 부분은 좀 떠나서 그냥 뭐 공약에 한번 뭐 확인해 보고 뭐 관련주가 좀 있을까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네, 오늘 그럼 예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